안녕하십니까. 자, 105페이지 제5장 무효와 취소 요약 정리해 볼까요? 자, 1절 법률행위 무효에서 서설 무효의 의의가 나옵니다. 그죠? 자, 무효는 뭔가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죠. 2번 무효의 일반적 효과에서 부당이득 반환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일단 무효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니까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도 없고요.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죠. 다만 이행을 했다면 원인 없는 이득이 되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뭐가 있죠? 불법 원인급여. 다시 말하면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행한 것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요. 자, 무효는 효과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경우, 불법 원인급여인 경우에는 반환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2번 제3자에 대한 무효의 주장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따라서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고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선의의 제3자라도 보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죠.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와 통정허위 표시인 경우에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은근히 잘 들으시는데 왜 그러냐면, 마음이 선량하셔서 그런지 누구를 자꾸 본능적으로 보호하려고 하시고요. 보호가 안 되면 좀 이게 좀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자꾸 뒤바꾸시는데, 뒤바꾸지 마시고 뭐가 원칙이죠?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무효 종류에서 방금 말씀드린 1번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나오고요. 2번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인 것은 당연 무효고요.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지만 무효가 되는 것은 재판상 무효인데, 제가 재판상 무효 예를 들고 있는 것을 보시면 상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법,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재판상 무효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 시험에서 이러이러한 무효는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지만 무효다. 그럼 무조건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3번 전부 무효, 일부 무효가 나오죠. 일단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니은번 일부 무효 요건에서 A,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 다시 말하면 분할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B, 당사자의 의사에 가지고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게 중요하죠. 4번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무효는 원칙적으로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확정적 무효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무효였던 것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유동적 무효고요. 유동적 무효에서 의의가 나와 있는데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일단 기억할 것은 뭐죠?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며 유효로 뒤바뀌는 것이 유동적 무효다. 그러면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 첫째, 무권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이 행위를 하면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유효가 되니까 유동적 무효고요.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유동적 무효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뭐가 되죠? 유동적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 우측에 니은번 유동적 무효의 법적 취급이 나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짧게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많은 양을 될 수 있으면 좁게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대충 기억하시면 문제를 추론할 수가 없거든요.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 때도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일단 A번 원칙 무효다. 그죠? 따라서 유동적 무효도 일단은 뭐예요? 무효라는 거죠.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을 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고요. 또 무효니까 그죠? 해제할 수가 없고요. 그죠? 다시 한번요. 유동적 무효도 원칙적으로 무효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이행을 안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을 위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B번 예외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1번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일단 우리가 계약법 가게 되면 매매계약은 낙선계약이지만 계약금 계약은 유물계약이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려면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 된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매매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인 것은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이지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으로서 효과, 해약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폐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 협력 의무는 우리 판례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로 이해한다는 거죠. 따라서 일방이 못하겠다라고 거부하면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협력 의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고요. 3번 중도금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중도금이라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것이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4번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취소할 수가 있고요.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무효와 다른 점이고 예외인 것이고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입니다. 1번. 자, 매매 계약을 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어요. 자,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니까요.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하기로 했어요. 자,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되고요. 건물 거래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지 거래가 무효면 건물 거래까지도 싹 무효다. 따라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음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3번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따지지 않고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 확정적 무효로의 전환입니다. 자, 유동적 무효라는 게 뭔가요? 지금은 무효지만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게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러면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어졌다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죠. 첫째, 불허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확정적 무효입니다. 두 번째, 쌍방 모두가 허가받지 않기로 했어요. 허가를 배제하기로 했어요. 허가를 잠탈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허가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니까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죠. 여기 나와 있는 것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자, 의의는 뭔가요?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인데 공교롭게도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고요. 기억하실 것은 전환의 모습인데 넘기시면 나오죠. 원칙, 불요식행위로 전환이 된다. 다시 말하면 무효인 행위가 요식행위든 불요식행위든 뭐로 바뀌게 되는 거죠? 불요식행위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 2번, 요식행위로는 원칙적으로 바뀔 수가 없는데 기억해가지고 불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니은번, 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원래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단에 예가 나오죠. 첫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될 수가 있고요. 2번,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양자 입작으로 전환될 수가 있고요. 3번, 혼인외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인지로서는 유효하거든요. 요 1, 2, 3번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정보를 유추해냅니다. 첫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은 우리 판례가 단독행위에 대한 전환을 긍정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전환도 우리 판례가 뭐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혼인의 출생자니 양자니 인진이 다 뭐죠? 가족법상 행위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는데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나쁜 짓이니까 뭐 할 수는 없냐면 추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판례가 전환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거든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5억짜리 토지를 2억 원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갑이 궁박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우리 이 갑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5억짜리를 2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이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겁니다. 따라서 을이 2억 원을 지급하더라도 갑은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무효니까, 그죠? 우리 갑한테 물어본 거죠. 왜 등기 안 해주는데? 그랬더니 야, 2억이 아니라 5억이잖아 그러잖아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을이 그런 거죠. 그러면 2억으로서 무효라면 내가 5억에 사겠다라고 하더란 말이죠. 그럼 이거 굳이 부정할 이유는 없잖아요. 따라서 2억으로서는 불공정하던 법률행위가 무효인 법률행위가 뭐로서는요? 5억으로서는 뭐로 전환될 수 있어요? 유효로 전환될 수가 있으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는 없어요? 추인할 수는 없지만 전환이 인정된다는 건 따로 하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무효행위의 추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교재 나오는데 정확히 정리하시는데, 첫째,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나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추인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요. 두 번째, 비진입 표시나
통정어휘 표시나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소급표가 없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고요. 세 번째,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지만 추인하면 소급적으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가능하고 추인하면 소급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기억하신다면 시험 문제 풀 수가 있고요.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것 같아요. 자, 이제 법률행위의 취소입니다. 의의는 뭔가요? 일단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을 취소라고 합니다. 2번 취소권에서 1번 취소권자가 나오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방금 제가 무효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는데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정리 안 해드렸죠. 왜 그러냐면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취소는 취소권자라고 따로 정리하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취소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사람만이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1번 제한 능력자 본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번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사람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이 나와 있죠. 대리인 중에 임의 대리는 특별 수권이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고요. 특별 수권이 없는 한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와 같은 형태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편인데 잘 틀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문제는 대충 감으로 푸셔서 그렇고요. 두 번째 문제는 자꾸 한 사람만 찾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은 명확하게 네 가지 종류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 보셔야지 감으로 푸시면 안 되고요. 또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마치 한 사람인 것 같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서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취소의 방법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꼭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한 가지 좀 기억할 것은 채권자 취소권, 채무자의 행위를 사해 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하기 위한 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재판상 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는 것 중에 재판을 통해서 취소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채권자 취소권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꼭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취소의 상대방 누구한테 하냐면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기 친놈한테 하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또 현재 권리자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다, 강박이다, 착오다 그 법률행위의 원래의 상대방에게 취소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취소의 상대방은 오로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취소하느냐 물어보면 취소권자는 여러 사람일 수가 있고요. 취소의 상대방은 반드시 한 사람이니까 상대방이 여러 명이 나와 있는 지문은 무조건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좀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취소 효과.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처음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뭐냐? 일단은 뭐예요? 유효한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효이긴 한데 무슨 유효인 거죠?
유동적 유효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억 원칙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취소라면 이것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니은번 제한 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돼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뭐냐 하면 보통 이제 교재들이 선이면 현존이익, 악이면 전부, 제한 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 범위에 돌려줘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 있는 책들이 많아요. 그 교재가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따라서 시험 범위가 아닌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는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되니까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되 제한 능력자는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돌려주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하시고요. 선인지 악인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일부 취소가 나오죠. 일부 무효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일부 무효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일부를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일부분과 다른 부분이 일체성이 있고 또 다른 부분과 분할할 수 있는 분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 취소될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입니다. 자, 의는 취소권의 폭입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이제는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왜요?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요. 2번 추인의 요건해 가지고 1번 추인권자 누가 추인할 수 있느냐? 일단 취소권자가 추인합니다. 다만 2번 이 사람들이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추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인 상태에서 단독으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인은 원인이 종료가 된 후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도 원인이 종료된 후 사기 상태, 강박 상태, 착오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물론 대리인이나 승계인은 그런 제한이 없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줄 알고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지 모르고 했다면 추인으로서는 효과가 없고요. 4번 추인도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추인하면 됩니다. 3번 추인의 효과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고요. 4번, 2번 수인의 취소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권자 중 한 사람만 추인하면 추인한 것이 되고 더 이상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법정 추인이 나옵니다. 묵시적 추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인은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일정한 행위가 있다면 그것이 뭐라는 얘기죠? 추인이라는 거죠. 조심할 것은 법정 추인의 요건에 가지고 1번 취소 원인이 종료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 추인뿐만 아니라 법정 추인도 언제 해야 돼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돼요. 다만 조심할 것은 일반적 추인은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법정 추인은 원인이 종료되기만 했다면 알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일정한 사유에 총 7가지 사유가 쭉 나열되어 있죠. 그죠? 자, 이걸 두 개로 줄일 수가 있어요.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권리를 일부든 전부들 양도하는 것이 뭐예요? 추인인 거예요. 보시면 기억 전부나 일부 이행이죠. 니은번
이행의 청구도 일종의 뭐예요? 이행이죠. 디귿번 경계가 뭔가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이거든요. 이것도 뭐예요? 이행이에요. 따라서 추인이죠. 리을번 담보의 제공 왜 하겠습니까? 이행을 담보하려고. 넓은 의미에서 뭐죠? 이행이죠. 그 다음에 미음번 보시고 비읍번 강제 집행 왜 하는 건가요? 이행 받으려고. 그래서 미음을 뺀 나머지 것들은 다 뭐예요? 이행이고. 그러면 미음번 뭐겠습니까? 권리를 일부나 전부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다. 이런 얘기죠. 머리글을 따서 외우지는 마시라는 얘기죠. 주의할 것이 있다는 거죠. 이행 중에서 이행의 청구와 그 다음에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반드시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는 점이죠. 만약에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냐면 법정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법정 추인 효력 일반적 추인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5번 취소권의 제척기간 해가지고 취소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두 가지네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기준으로 하면 10년이고요. 추인이 가능한 날, 추인할 수 있는 날, 원인이 종료된 날로부터는 3년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 아무거나도 완료가 해야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고요. 취소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몇 문제 볼까요? 자, 구비 기본 개념 문제에서 1번입니다. 다음 중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매매 계약이 아닌 것은 1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무효네요. 2번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뤄여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무효죠. 3번 청약이 비진입 표시임을 알고 승낙한 경우 비진입 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알고 알았네요. 무효네요. 4번 목적물이 확정될 수 없다면 이러한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입니다. 5번 타인 소유물을 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경우는 유효죠. 매년 나오는 질문입니다.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답은 5번입니다. 2번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표시한 것은 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된다. 무효에서는 두 가지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고 통종의의표시. 취소는 세 가지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그러면 기억. 의사 무능력으로 인한 무효? 아니죠. 니은번 행위 무능력으로 인한 취소도 아닙니다. 디귿번 원시적 불능이란 인한 무효도 아니에요. 리을번 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 나왔네요. 미음번 비진입 표시 맞죠? 그 다음에 비음 사기나 강박으로 하는 취소도 선의 제3자를 보호하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1번 무효의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효력의 변동이 없으나 맞나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취소권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맞나요? 맞죠? 왜요? 취소권은 행사기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이 기간 동안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취소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어 소급포는 없다. X죠. 취소는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2번 무효와 취소는 법적 평가를 달리하므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무효와 취소가
경합되지 않는다. X예요.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무효와 취소 사유가 중복해서 존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갑이 미성년자인데 만취 상태에서 이빠이 취한 상태에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미성년자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완전히 만취 상태라면 뭐로 평가되나요? 의사 무능력자로 평가되니까 이때는 뭐이기도 한 거죠? 무효이기도 한 거죠. 이렇게 한 가지 사유에 무효와 취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물론 뭐 할 수 있어요? 존재할 수 있고요. 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갑은 무효를 주장하든지 취소를 주장하든지 아무거나 선택해서 주장하면 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하나의 법률 행위에 무효와 취소의 원인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 이런 경우죠. 당사자는 각각의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맞네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 민법은 원칙적으로 그 해당 부분만을 무효로 취급한다. X입니다.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5번, 무효 취소는 특정인의 주장이 있는 경우 비로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는 점에서 일치한다. X예요. 5번은 취소에 대해서만 맞죠. 그래서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이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